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토해고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은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책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문장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생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내 마음을 몰랐던 나를 위한 마음사전으로 예쁜 별빛 에디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매일의 다짐이 필요할 때 등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꺼내볼 수 있는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원, 유대인의 지혜를 다룬 탈무드에서는 귀는 친구를 만들지만 입은 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을 조심하라는 경계를 담은 성어가 많은데요. 1. 유언비어, 탈무드에서는 소문이란 소문에 오른 자, 소문을 듣는 자, 소문을 말하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떠돌아 다니는 낭설은 입에 담지도 귀로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2. 중언, 부언.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3. 일구이연.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거나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합니다. 4. 동문서답.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만 하면 말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5. 허장성세.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세뿐인 말은 타인에게 밉보이기 좋으며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고 맙니다. 6. 경강부회. 강당과 고집은 다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우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을 하나 둘 떠나게 만듭니다. 7. 육두문자. 언행은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도리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스러운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품격마저 훼손합니다. 8. 다언삭공. 노자의 도덕경 제5장에 나오는 말로 다언삭공 불여수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자주 궁지에 몰리니 침묵을 지키는 것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온전히 말로 전할 수 없기에 많이 떠들수록 말이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궁한 상황에 부닥치기 마련이니 그럴 땐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 이따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행위인 기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속으로만 읊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기원이 담긴 물건을 늘 곁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음을 담아 기원하는 기도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회. 흔히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알고도 잡기 힘들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는 많았는데 자각하지 못한 사이 놓치거나 알면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던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유명 작가이자 투자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마크 트웨이는 책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에서는 매번 인생의 쓴맛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가 트웨인을 찾아왔습니다. 벨은 트웨인에게 5블록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트웨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후 벨은 정말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고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훗날 트웨이는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그때 벨의 말을 듣고 전화기에 투자했더라면 아마 단 한 번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어로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태와 기회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낳듯이 위기에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 조조, 제갈량 등 수많은 호걸이 대업을 도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 기회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단절.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마당발이라 불릴 정도로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인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도 각자의 사정이나 시간 때문에 멀어지고 마는데 굳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랑과 험담을 일삼는 모임, 나를 낮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이 등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관계는 자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말,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9가지의 꽃 같은 말도 한마디의 칼 같은 말로 다 자를 수 있습니다. 존중. 모든 존중은 나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그만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 전 지인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나니 사는 게 다 덧없다는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옆 테이블에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이의 절절한 목소리가 귀에 와닿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불현듯 죽음과 스치는 순간이면 여러 감정이 요동칩니다.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 같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무심결에 맞이하는 아침이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는 일은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인생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걷다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어슴푸레한 빛을 남기며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나마 빛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밖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지만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혼자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혼자라는 단어는 고적하고 쓸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영향도 받지 않고 홀로 있기에 온전한 나를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아가 혼자인 시간을 통해 걱정이나 근심 같은 캐캐 묵은 감정들을 정리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찾고 삶의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수많은 발견은 혼자인 시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때로 고독하고 쓸쓸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할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후회.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나중으로 미룬 것이라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미뤄왔던 일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당장 급한 건 이게 아니잖아 라며 미룬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 대신 선택한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 저울을 꺼내 기회 비용을 따진 다음 후회의 무게가 더 적은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효율에만 얽매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종종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모두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뭐든 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한 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수많은 작은 후회들을 즐길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돌아보면서 읽어도 좋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위로와 행복을 듬뿍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